안녕하세요. 다락방까지 올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나이 다락방의 바나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여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수에서 책방도 들렸잖아요. 그 외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정말 좋은 이쁜 펜션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푹 쉬다 온 여행이었는데, 제가 오늘 책을 리뷰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들고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은 부분, 좋은 데 갔던 것들, 이런 것들은 최대한 생략을 해서 브이로그를 편집을 해봤고, 이제 바로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드릴 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릭 와이너의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라는 책이고요. 어크로스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저는 몽님께 추천을 받아서 읽은 책인데 이게 이렇게 핫한 책일 줄은 몰랐어요. 일단 이 책을 지으신 작가 소개를 먼저 한번 해드리자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강연가이시고요. 철학적 여행가라고 하십니다. 저서로 베스트셀러 행복의 지도와 신을 찾아 떠난 여행 등이 있고요. 이 두 책 같은 경우는 2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출판이 되었다고 해요. NPR의 해외 통신원으로 일했으며 워싱턴 포스트와 여행 잡지 어파 등의 기고를 했고, 아내와 딸, 그리고 사납게 날뛰는 고양이, 그리고 강아지와 워싱턴 DC에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책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가 정말 딱 단 한마디로 표현을 해드리자면, 이 책 제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소크라테스 철학이고요, 익스프레스 여행이죠. 철학 여행 에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행기라고 하기에는 살짝 부족하고요, 철학서라고 하기에도 너무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학 여행 에세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이 책의 목차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보통 책에서 표현하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출발, 그리고 도착이라는 제목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행은 확실히 출발을 하고 도착할 곳이 있어야 여행이잖아요. 다시 돌아와야 하니까. 그런 면을 정말 잘 표현한 목차가 아닌가, 정말 센스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안에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 새벽, 정오, 황혼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도 구성이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받았어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침대에서 나오는 법, 소크라테스처럼 궁금해하는 법, 루소처럼 걷는 법, 소로처럼 보는 법, 쇼펜하우어처럼 듣는 법, 이렇게 5가지 장으로 또 이루어져 있는데, 이 보고, 듣고, 걷고, 궁금해하고, 침대에서 나오고, 뭐가 떠오르시나요? 물론 새벽, 아침에 해야 하는 것들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유아와 어린이 시기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저는 읽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떠올라서 재미가 있었고, 이제 2부 정오 같은 경우는 에피쿠로스처럼 즐기는 법, 시몬 베유처럼 관심을 기울이는 법, 간디처럼 싸우는 법, 공자처럼 친절을 베푸는 법, 세이쇼나곤처럼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 해가지고서 이제 청소년기, 청년기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즐기고 관심을 기울이고 또 가끔 싸우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청소년기와 청년기가 또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황혼, 3부 황혼에서는 니체처럼 후회하지 않는 법, 에픽테토스처럼 역경에 대처하는 법, 보부아르처럼 늙어가는 법, 몽테뉴처럼 죽는 법, 이렇게 4가지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또 나이가 든 노년의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이제 중년이 되고 제가 더 나이가 먹어서 더 어른이 됐을 때 멋있게 늙어가는 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정말 목차부터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 책에서 기억에 남았던 점을 간단히 말씀드려보자면, 에피쿠로스 철학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인상에 깊었었어요. 그 윤리 시간에 배웠었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에 관심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다 까먹고 있다가 다시 읽으니까 추억이 새록새록 돋으면서 너무 재밌게 후루룩 읽었던 부분이었고, 이 책 안에서 성공은 어떤 모습이야? 라는 질문을 받는 부분이 나와요. 이 부분에서는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성공의 모습은 뭘까? 나 성공할 거야. 너 성공했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성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차를 타고 가면서 다시 타고 오면서 이 부분을 정말 많이 생각을 했고요. 아직도 확답을 내리진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재밌었던 부분. 마지막 부분에 딸이랑 이 에릭 와이너가 대화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에릭 와이너가 이렇게 머리가 좀 벗겨졌나 봐요. 그래서 딸이 그걸 가지고 막 놀리고, 이 작가는 그거에 대해 당황하면서 내가 철학적으로 받아들여야지. 내가 이 딸이 말한 것에 대해서 대처하는 거를 철학가처럼 행동해야지 라고 다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정말 기차인데도 깔깔깔깔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니체의 철학을 다루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어놓고서도 30%도 이해를 못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줬을 텐데도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니체는 아직 제가 이해하기에 너무 먼 곳에 있나 봐요. 그리고 이 책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소피의 세계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찍었던 소피의 세계 영상 혹시 제목 기억하시나요? 썸네일에 어떻게 철학을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소피의 세계 같은 경우는 소피라는 어린 아이에게 어떠한 미지의 선생님이 순차적으로 조금씩 철학을 가르쳐주는 느낌이었잖아요. 하지만 이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는 연대순도 아니고요. 정말 뒤죽박죽 섞여 있고요. 진짜 기차 여행하면서 친구랑 철학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수다를 떠는 느낌을 받을 수 있던 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책은요, 버스 여행 안 돼요. 여행지에 가서 읽는 거 안 돼요. 무조건 기차 여행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가셔야 되고요. 지하철 안에서 또는 기차 여행을 가면서 읽는 것이 가장 이 책의 매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피의 세계는 철학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읽어도 무관할 정도로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었다면요,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철학의 기본 바탕을 알고 계셔야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고, 여기서 나오는 어떠한 부분들에서 웃음을 터뜨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좀 생소하다고 할 수 있는 철학가들의 이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철학에 관심이 있으시고 기본 배경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읽으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이 목차가 정말 인상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이, 청소년기나 청년기, 그리고 이제 노년기를 상징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책 윗부분에 적혀 있는 글이 있어요. 인생에서 길을 잃는 수많은 순간마다 이 철학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올 것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점점 나이를 먹어갈 것이고 저도 언젠가는 할머니가 될 텐데, 이 책은 제가 쭉 보관하면서 삶에서 길을 잃었다 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지금 내가 해당하는 부분들을 읽는다면은 너무나도 도움이 되는 책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영상은 또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거우셨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하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여러분 다들 조심히 내려가세요.